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지낸다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당연했던 일상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잠시 함께 지낸 시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접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TV 소리를 키워놓은 채 거실에서 뉴스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통화돼?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이사 날짜가 좀 애매하게 잡혀서 집이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것 같아. 그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순간 멍했죠. 아니 애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데 그걸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그 2달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랑 손녀까지 셋이 온다잖아요. 그 집에 아기용품이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는 애 보느라 집에서 쉬고 있고 아들은 출근하고, 그러면 낮 시간 내내 집에 저랑 며느리랑 단둘이 있을 텐데, 그게 참, 입으론 이렇게 말했죠. 그래, 어차피 집에 방비니까 2달만 들어와 있어 뭐. 근데 속으론 이게 괜찮을까? 안 부딪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그럼 월요일에 들어갈게요. 애기 용품이 많아서 방 하나만 빌리겠습니다. 그 이모티콘 하나가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그냥 부탁드립니다. 한마디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월요일이 되었고 아들 내외가 이삿짐 몇 개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기 울음소리, 유모차 바퀴 끄는 소리, 며느리 목소리, 그 모든 게 낯설게 들렸어요. 낮에는 애기 짐 정리한다고 방에 거의 들어박혀 있고 밥은 알아서 챙겨 먹는다더니 결국 하루 2끼는 내가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남편이 새벽 6시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날 새벽, 남편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물도 조심조심 틀고 발소리도 죽여가며 움직였죠. 아무래도 아기 깨면 안 되니까요. 옷에 먼지 털고 문 앞에 서서 신발끈을 매는데 거실은 고요하고 방 안에선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출근하는데도 인사 안 해? 자고 있다고 그냥 나가라는 거야, 뭐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아직 6시잖아. 애기 때문에 밤잠 설쳤을 수도 있지. 그래도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인사는 해야지. 이게 같이 사는 가족이야? 하숙생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 목소리엔 정말 서운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셋째 날, 넷째 날 남편은 현관을 조용히 나가면서 한 번도 잘 다녀오세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5째 날 아침, 남편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 일어났나? 나 출근하는데 인사라도 하려고. 그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아기가 새벽에 계속 깨서요. 지금 조금만 더 잘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 현관문 닫기 전에 한숨을 길게 쉬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저도 뭐랄까,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아기야 귀엽죠. 울고 웃고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오가요. 근데요, 애가 울기만 하면 며느리는 그걸 핑계로 방에 들어가 버려요. 식사 시간? 아기가 자서요. 설거지? 지금 기저귀 갈아야 해서요. 청소?
이따가 좀 조용해지면요. 아니, 그럼 다 내가 해야 돼요. 며느리가 애 본다고 바쁘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럼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던 사람인가요? 거실에 빨래가 쌓여 있어도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도 며느리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저는 자꾸 손이 가요. 뭐라도 안 치우면 이 집이 엉망이 되니까. 그날 점심이었어요. 제가 국 끓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딱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애가 낮잠도 안 자고 계속 안아달라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냥 며느리를 끌어안고 수고했어? 이러는데 그 순간 내가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 국도 내가 끓였고 그 그릇도 내가 닦았고 그 둘이 앉을 거실도 내가 치웠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더라고요. 며느리가 힘들어. 그 말 한마디면 다 면책이 되는 세상 같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애 키우는 게 유세야? 나도 옛날에 내 셋이나 키우면서 일하고 살림 다 했어. 근데 누가 알아줬나?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식탁에 조용히 앉아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연이는 요즘 인사도 없네. 밥 먹을 때도 안 보이고 우리가 무슨 눈치 보게 해? 그 말에 저는 요즘 세대가 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은 답답했죠.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너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른 계시면 인사 정도는 하고 밥은 같이 먹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며느리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애가 밥 시간마다 자고 울고 그래서. 어머님은 이해해 주시잖아요.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뭐라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요즘 같은 시대에 키워보셨어요?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남편은 혼잣말로 이러더군요. 같이 살면서도 모른 척하고 밥도 따로 먹고 인사도 없이 우린 뭘까? 그냥 방 빌려준 주인인가?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더 서운한 건요. 아들도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연이랑 뭐가 있었는지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제가 뭐라도 이야기하면 엄마, 그냥 좀 편하게 지내요. 딱 이 말 한마디. 편하게 지내라는 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걸까요? 나는 이 집안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TV 볼 때도 볼륨 줄이고 싱크대 소리도 눈치 보며 내는데 정작 눈치 보지 말라는 사람들은 눈치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애는 조금씩 커갔고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들은 말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며칠 전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다음 주 이사해요. 짐은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시 조용한 집에서 남편이랑 둘이 편히 살 수 있겠다고. 그런데 이상하죠. 짐 빠져나간 방을 바라보는데 텅 빈 공간보다 마음이 더 허전한 거예요. 그동안 서운했으면서도 그만큼 정이 들었던 걸까요? 작은 아기 울음소리, 거실에서 오가는 발소리, 그 소란 속에 내가 있었나 봐요. 마지막 날, 지연이는 짧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애기 봐주셔서 정말 덕분에 편했어요.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별말 없이.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정말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TV 소리도 냄비 끓는 소리도 그냥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죠. 괜찮아. 이젠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래요, 맞아요. 이젠 둘이 편히 살아야죠. 그런데 말이에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렇게 불편하던 그 시간이 막상 지나가고 나니까 참 허전하네요.
이젠 밥 먹을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청소하면서 짜증낼 일도 없겠죠. 그래도요, 그 아이들 웃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하나까지 다 생각나요. 그래도 이제 서로 불편할 일 없으니 그게 또 다행이지요.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그 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건지, 그 애들이 떠난 건데 텅 빈 건 우리 쪽 같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죠. 그렇게 불편하던 시간도 지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그 말이 오늘 이야기 속 어르신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말 못할 답답함을 꾹 참고 계신가요?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한평생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